점심시간에 햇살이 미래그룹 본사 건물에 거대한 유리벽을 뚫고 들어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눈부신 빗줄기를 흩뿌렸다. 중앙 로비의 공기는 언제나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리듬을 만들고 업무에 관한 나지막한 대화들이 윙윙거렸으며 저편 코너의 카페에서는 은은한 커피향이 풍겨왔다. 그 바쁜 인파 속에서 강서연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그녀는 서류 파일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심플한 하얀 셔츠와 무릎까지 오는 검은 치마는 명품 정장과 최신 유행의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서연은 언제나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그녀의 직책은 기획팀의 데이터 분석가로 세심함과 논리력을 요구하지만 좀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건조한 숫자들을 그룹의 생존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었고 그 분야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서 비롯된 모든 공로와 성과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바로 기획팀장이자 그녀의 남편인 박민준의 이름으로. 그녀는 그것을 결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 왔다. 강서연 씨, 거기 멈춰서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의 흐름과 로비의 소음을 단번에 끊어버렸다. 모든 소리가 순간 멎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목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가 이내 일제히 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몸이 굳었고 손에 든 서류 파일이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오지혜 명예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 이제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사형을 선고하려는 여왕처럼 화려하고 값비싼 붉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의 남편 박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오지혜는 권위적인 발걸음으로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이 시간에는 중앙 로비에 나타나지 말라고. 네 존재 자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눈을 더럽힌다는 걸 몰라.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허리를 꼿꼿이 펴려고 애썼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박씨 집안의 며느리로 3년을 살면서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힌 습관이었다. 어머님, 박 팀장님께 드릴 서류가 있어서요. 긴급 회의가 있으시다고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울 정도로 작았다. 박 팀장. 오지혜는 경멸이 가득 담긴 비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감히 회사에서 내 아들을 그렇게 부를 자격이 있어. 네가 뭔데 부모도 없는 고아 주제에 운 좋게 우리 박씨 집안에 들어왔으면 감사한 줄 알고 그림자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감히 여기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 묻은 바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고아. 그 단어는 언제나 서연의 가장 깊은 상처였다.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이 수치스러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서연은 동정, 호기심, 그리고 심지어 고소해야 하는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품고 남편 쪽을 쳐다보았다. 그가 무슨 말이든 해주길 바랐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어머니, 그만하세요 라는 단 한마디라도 해주길. 하지만 박민준은 마치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라는 듯 책망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아,
어서 어머니께 사과드려. 네가 어머니를 화나게 했잖아. 그 한마디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다. 방금 피어났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다. 그 순간 서연의 내면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났다. 고통도, 굴욕감도 아니었다. 차갑고 서늘한 해방감이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애써 갖고 온 사랑, 인내,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환상 모두가 잿더미로 변했다. 오지혜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서연의 손에서 서류 파일을 낚아채 바닥에 그대로 내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검은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날렸다. 너 같은 쓰레기는 이런 쓸모없는 짓이나 할 뿐이야. 내 아들 덕에 승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네 자리는 부엌 구석이야. 로비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명예회장이 분노한 상황에서 고위 임원들조차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았다. 그녀가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만든 결과물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울거나 애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흩어진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줍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마지막 한 장을 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순종이 없었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오지혜를 똑바로 쳐다본 뒤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이제 아무런 무게도 없는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서서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확고하고 단호했다. 군중은 저절로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사람들은 끔찍한 굴욕을 겪은 그 작은 여인의 꼿꼿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것은 패배한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곧 닥쳐올 폭풍의 무서운 침묵이었다. 오지혜와 박민준은 그녀의 반응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멀리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권지혁 대표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조용했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옆에 서 있던 김 비서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그는 대표가 개입하여 불필요한 권력 다툼을 일으킬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권지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서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명예회장의 저속한 연극에도 박민준의 비겁함에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강서연에게만 집중했다. 그녀가 어떻게 허리를 꼿꼿이 세웠는지, 어떻게 굴욕에 맞섰는지, 그리고 특히 그녀가 고개를 들었던 그 순간을, 짧은 순간 그들의 시선이 군중을 가로질러 마주쳤다. 권지혁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아닌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고 고요한 호수를 보았다. 엄청난 힘을 감춘 고요함이었다. 그는 박민준의 기획팀이 늘 별 볼 일 없다고 보고했던 원석을 알아보았다. 서연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권지혁은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김 비서. 그는 낮고 일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연 직원의 지난 3년간의 모든 인사평가 자료를 가져오세요. 10분 안에 내 책상 위로. 네. 대표님, 김 비서는 고개를 숙여 대답하며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를 느꼈다. 그는 방금 로비에서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짜 폭풍이 미래그룹 최고층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폭풍이. 한편 강서연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건물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인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제 사치였다. 대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차가운 공기로 폐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과거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듯했다. 어제의 강서연은 죽었다. 그날 밤 강서연은 박씨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패배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저택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언제나처럼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금으로 만든 새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안에 새가 되기를 거부했다. 저녁 식탁에서 마주한 박민준과 오지혜는 그녀가 용서를 빌며 눈물을 흘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오만함 속에서 그녀가 곧 무릎 꿇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방에 들어선 서연은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자신의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다. 그들이 사준 값비싼 옷이나 보석. 가방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책 몇 권, 낡은 스웨터 한 벌, 그리고 부모님의 유일한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뿐이었다.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이었다. 짐을 다 싼 후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프린터에서 이혼 서류 양식이 출력되는 소리가 조용한 저택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책상에 앉아 한자 한자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서연. 그녀의 필체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오지혜와 박민주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판사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녀가 굴복하기를 기대하는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의 차분한 태도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말없이 식탁으로 다가가 어젯밤 서명한 이혼 서류를 그들 앞에 놓았다. 서류 위에는 그녀가 사용하던 집 열쇠와 자동차 키가 함께 놓여 있었다.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오지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혼 좋아. 아주 잘 됐네. 어디 우리 없이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 일주일도 안 돼서 잘못했다고 빌며 돌아올 게 뻔해. 안 그런가? 민주나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박민주는 자존심이 상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강서연,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위자료는 한 푼도 기대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당혹감과 불안함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제 자산은 이미 모두 계산해 두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한번 쳐다본 뒤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만 박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자유의 빛이었다. 문이 닫히고 저택 안에는 서연의 감정 없는 마지막 말에 충격을 받은 두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그들은 그녀가 정말로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회사에 도착한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어제 로비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녀가 박민준과 이혼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동료들은 그녀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오전 업무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무실 내선 전화가 울렸다. 강서연 씨, 대표님 비서실입니다. 지금 바로 대표님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고 공식적인 목소리였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동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사에서 가장 존재감 없는 직원을 CEO가 직접 호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하던 일을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권지혁 대표가 왜 자신을 부르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동정일까 아니면 어제의 소란에 대한 문책일까. 대표실 문은 육중하고 위압적이었다. 비서의 안내에 따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무실은 권력과 비전을 상징하듯 미니멀하고 깔끔했다. 갑갑하고 억압적이었던 박씨 집안의 저택과는 모든 것이 대조적이었다. 권지혁 대표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분석적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깊이가 느껴졌다. 앉아요. 강서연 씨. 그는 잡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건 프로젝트 피닉스 제안서의 데이터 모델링 자료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하지만 박민준 팀장의 평소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 않더군요.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박민준의 이름 아래 숨겨진 그녀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지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미래그룹은 지금 새로운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 속에서 진실을 볼 수 있는 팀이 필요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새로운 특별 전략팀을 신설할 생각입니다. 저에게 직접 보고하는 팀이 될 겁니다. 나는 강서연 씨가 그 팀의 리더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평사원인 자신을. 그것도 곧 이혼녀가 될 자신을 팀장으로 삼겠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왜? 저입니까? 오랜 시간 억압받아온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이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혹은 동정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했다. 나는 동정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강서연 씨, 나는 재능을 보고 투자합니다. 어제 당신의 침착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사 기록은 뛰어난 성과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정을 반복하고 있더군요.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자산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의 논리적인 설명은 그녀의 감정이 아닌 이성에 호소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무기이자 방패였다.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한 명의 프로페셔널로서의 조용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표님,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함이 아닌 준비된 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강서연이 대표 직속 특별전략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은 사내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공식적인 인사 발표가 이메일로 전송되자 미래그룹의 모든 사무실은 충격과 불신으로 술렁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평사원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CEO 직속의 핵심 인사가 된 것이다.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질투 어린 시선과 악의적인 추측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분명 대표님을 유혹했을 거야. 이혼의 대가치고는 너무 크지 않아. 그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들의 상상력은 가장 저속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권지혁 대표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팀원 선발부터 예산 집행까지 모든 것을 그녀에게 일임했다. 서연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능력은 뛰어나지만 사내 정치나 편견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인재들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에이스들이 아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던 원석들을 원했다.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은 R&D 부서의 프로그래머 이준호였다. 그는 천재적인 코딩 실력을 가졌지만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늘 프로젝트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다. 두 번째는 마케팅 부서의 자료 분석가 최민아였다. 그녀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 비전을 제시했다. 나는 여러분의 이력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봅니다. 특별 전략팀은 결과로만 말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에 오랫동안 좌절감에 빠져있던 그들의 눈에 다시금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모여 미래그룹의 가장 중요한 팀이 탄생했다. 새로운 사무실은 대표실과 같은 층의 가장 구석진 곳에 마련되었다. 다른 부서와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권지혁 대표는 그들에게 첫 번째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수년째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모든 부서가 실패하고 포기해버린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프로젝트였다. 서연은 그것이 자신을 시험하는 무대이자 동시에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 팀원들은 곧바로 일에 착수했다. 사무실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리더였다. 그녀는 명령하는 대신 데이터라는 공통의 언어로 팀원들을 이끌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만 개의 데이터가 재조립되고 그 안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패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모니터에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복잡한 교향곡을 지휘하는 메스트로 같았다. 이준호와 최민아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곧 그녀의 압도적인 분석력 앞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숫자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서히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팀은 놀라운 속도로 하나가 되어갔다. 한편 서연의 화려한 등장은 박민준과 오지혜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박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서연의 성공은 곧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징표와도 같았다. 자신을 떠난 여자가 자신의 상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오지의 명예회장의 분노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히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를 대표가 직접 거두어들인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강서연, 그리고 권지혁, 감히 내게 이런 모욕을 줘. 그녀는 서늘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들은 서연이 CEO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섣불리 정면 공격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음모는 데이터를 이용한 방해 공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연의 팀이 분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사의 핵심 재무 데이터에 손을 댔다. 그들은 일부러 미세한 오류가 포함된 데이터를 서연의 팀에 전달했다.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 정보였다. 그들의 계획은 서연이 이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사회 보고에서 그 오류를 터뜨려 그녀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 심산이었다. 두 번째 음모는 서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익명의 게시판과 사내 메신저를 통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서연과 권지혁 대표가 부적절한 관계이며 이번 인사는 그 대가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를 고립시키고 팀원들과의 신뢰를 깨뜨려 그녀의 권위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어느 날 밤, 특별 전략팀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늦은 시간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연과 팀원들은 조작된 데이터인지 꿈에도 모른 채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복도 저편 어둠 속에서 박민준의 부하 중 한 명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곧바로 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덫에 완전히 걸려들었습니다. 박민준은 그 메시지를 보고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곧 강서연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발 아래에서 애원하게 될 날을 상상했다. 이사회 보고를 이틀 앞둔 밤, 특별 전략팀 사무실은 긴장감과 동시에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밤샘 작업 끝에 동남아시아 지사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주어진 데이터에 따르면 결론은 명확했다. 현지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과 시장 예측 실패가 적자의 주된 원인이었다. 최민아는 보고서의 최종 수치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완벽해요. 팀장님,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하게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반박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이준호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최종 그래프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논리적이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했고
숫자들이 서로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부자연스러움이 그녀의 감각을 계속해서 자극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숫자와 씨름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위화감이었다. 특정 분기의 비용 지출 곡선이 너무나 인위적으로 매끄러웠고 다른 항목과의 연관성이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화장을 해서 흉터를 가린 것처럼. 데이터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보고서 제출은 잠시 보류하죠.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최민아와 이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받은 데이터는 누군가에 의해 정리된 데이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고개를 돌렸다. 준호 씨, 그룹의 중앙 서버에 저장된 가공되지 않은 동남아 지사의 원본 데이터 로 다타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보안 등급이 높아서 쉽지 않을 거란 건 알지만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사무실은 그들만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이준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코드들이 화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그들이 원본 데이터에 접근했을 때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서연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나란히 화면에 띄우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불일치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특히 회계 장부에서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로 송금된 기록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다. 그들이 받은 자료에서는 이 모든 거래 내역이 교묘하게 삭제되거나 다른 항목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함정이었던 것이다. 서연의 등골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방해를 넘어선 범죄였다. 그녀는 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전혀 다른 프로젝트의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확인한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익숙한 프로젝트 코드가 화면에 떠 있었다. 2년 전 미래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엘리시안 힐스 리조트 개발 사업.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바로 그녀의 전남편 박민준이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머릿속이 섬광처럼 환해지며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했다. 동남아 지사의 적자는 현지 경영진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곳은 박민준과 오지혜가 엘리시안 힐스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막대한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한 창구였던 것이다. 자신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고 조작된 데이터를 흘린 것은 단순히 자신을 망신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자신으로 하여금 동남아 지사는 가망이 없으니 철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비리의 증거가 사업 실패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땅속에 묻히게 될 터였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의 거대한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비자금의 규모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박민준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의혹을 덮어버린 오지의 명예회장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미래그룹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거대한 암초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오히려 자신을 파렴치한 이혼녀의 복수극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권지혁 대표와의 관계를 엮어 그녀의 모든 주장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어설프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당하고 말 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오지혜의 권력으로도 절대 부술 수 없는 완벽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철저한 그물을 짜야 한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옆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이준호와 최민아를 바라보았다. 두 분께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일에서 빠지셔도 좋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겠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이준호와 최민아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불의에 짓눌려왔던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서연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최민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요, 팀장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썩어가는 걸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준호 역시 말없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 세 사람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비밀을 공유한 동지가 되었다. 그날 이후 특별전략팀의 사무실은 낮에는 동남아 지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식적인 팀으로 밤에는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는 비밀 수사본부로 바뀌었다. 그들은 잠긴 사무실 안에서 화면에 떠있는 거대한 데이터의 미로 속에서 거대한 제국에 맞설 그들만의 전쟁을 조용히 시작했다. 특별전략팀의 비밀 조사는 촘촘한 거미줄처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퍼져나갔다. 이준호는 밤을 새워 암호화된 회계 장부를 해독했고 최민아는 공시자료와 해외 법인 기록을 대조하며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들의 노력 끝에 조작된 송장, 실체 없는 컨설팅 비용,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돈이 세탁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그들은 거대한 비리의 실체에 점차 다가서고 있었다. 한편 박민준과 오지혜는 서연의 팀이 이사회 보고를 앞두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엉터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이 분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보고를 연기하겠다고 요청하자 오지혜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강서연이 자신들이 던진 미끼를 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위협을 감지한 오지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이 무언가를 터뜨리기 전에 그녀를 먼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했다. 그녀는 즉시 선제 공격에 나섰다. 오지혜는 서연에게 데이터 분석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누명을 씌우기로 했다. 바로 산업 스파이 혐의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복을 시켜 서연이 회사의 신기술 특허와 M&A 관련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했다. 서연의 개인 서버에 몰래 접속해 조작된 이메일 발신 기록과 암호화된 파일을 심어놓았다. 며칠 후 오지혜 명예회장의 요청으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서연은 지연된 보고건으로 호출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회의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곳이 자신을 위한 처형대임을 직감했다. 오지혜 파벌의 임원들이 적대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지혜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이렇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조작된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대표 직속 특별전략팀의 강서연 팀장이 우리 그룹의 핵심 기밀을 경쟁사인 태영전제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오지혜는 서연을 복수심에 눈이 먼 전처로 몰아갔다. 박민주는 상처받은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고개를 떨궜다. 모든 상황이 압도적으로 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인 채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로비에서 그랬던 것처럼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지만 물증이 없는 그녀의 부인은 공허한 외침처럼 들릴 뿐이었다. 오만한 변명으로 비쳤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권지혁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존재감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했다. 명예회장님의 열연은 잘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냉철한 논리로 오지혜의 주장을 하나씩 격파하기 시작했다. 첫째, 유출되었다는 신기술 정보는 3개월 전 공식적으로 폐기된 프로젝트의 것입니다. 경쟁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보란 뜻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다른 자료를 띄웠다. 둘째, 유출 IP로 지목된 주소는 강 팀장에게는 접근 권한조차 없는 내부 서버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오 명예회장님 측근들은 모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서버이기도 하죠. 그의 말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지혁은 그들의 허를 찌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싸늘하게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 시도입니다. 특정 팀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는 완벽하게 판을 뒤집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지난 3년간 진행된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것을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엘리시안 힐스 리조트 프로젝트입니다. 그 순간 오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된 채 끝났다. 대표실로 돌아온 권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오 명예회장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법적 소송, 언론 플레이, 온갖 비열한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당신은 그들의 주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는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확고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서연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강서연 씨, 저와 결혼합시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논리적인 제안이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동맹 제안입니다. 내 아내가 되면 당신은 미래그룹의 주요 주주가 될 겁니다. 누구도 감히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어떤 방해도 없이 당신의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대담하고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여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려는 한 명의 왕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결정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터였다. 권지혁의 제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바꿀 힘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그의 흔들림 없는 눈을 마주 보았다. 그곳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승리를 향한 냉철한 전략가의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인생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권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저 보호받기만을 원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치요째,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입니다. 둘째, 내부 감사와 조사에 대한 정원은 저에게 있습니다. 대표님의 그 어떤 개입도 원치 않습니다. 셋째, 오지혜 명예회장 일가의 비리가 모두 밝혀지고 미래그룹이 정상화되면 이 계약은 아무 조건 없이 종료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녀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다. 권지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모두 동의합니다, 강 팀장. 아니, 서연 씨는 이제부터 내 동맹이자 이 전쟁의 총사령관입니다.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음에 강한 신뢰를 심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표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운명 공동체였다. 그들의 결정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다음 날 아침, 미래그룹의 공식 발표는 재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권지혁 대표, 사내 특별전략팀 강서연 팀장과 결혼 발표. 흔한 연애사나 사적인 이야기는 한 줄도 없었다. 마치 두 기업의 M&A를 발표하듯 건조하고 공식적인 통보였다. 이 소식은 거대한 폭탄처럼 퍼져나갔다. 언론사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미래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요동쳤다. 경쟁사들은 권지혁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오지혜와 박민준이었다. 그들은 뉴스 속보를 보고도 한동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박민준은 TV를 향해 소리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었던 전처가 이제는 자신조차 감히 고개 숙여야 할 회장 부인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의 분노와 질투, 그리고 새로이 싹트는 두려움이 뒤섞여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오지혜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왔지만 이런 식의 방역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권지혁이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장이었다. 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권지혁의 아내이자 미래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갑옷을 입게 된 것이다. 서연은 박씨 저택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그의 집은 그를 꼭 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넓고 미니멀했으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억압적인 화려함으로 가득했던 박씨 저택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들의 신혼생활은 어색하지만 프로페셔널했다. 그들은 서로의 사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규칙을 정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한 팀입니다. 권지혁이 먼저 말했다. 그들은 부부 침실 대신 각자의 방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서재만큼은 예외였다. 그곳은 두 사람의 공유 공간이자 이 전쟁을 이끌어갈 비밀 사령부가 되었다. 밤이 되면 서재는 그들만의 세상이 되었다. 거대한 모니터들 위로 복잡한 데이터와 자금 흐름도,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관계도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며 증거를 분석하고 다음 전략을 논의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권지혁은 서연의 강인함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데이터의 이면을 꿰뚫는 천재적인 통찰력에 감탄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부패를 향한 깊은 증오와 자신의 원칙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강직함, 그리고 의외의 따뜻함을 보았다. 어느 늦은 밤, 며칠째 식사도 거르며 일에 몰두하는 서연을 본 권지혁이 말없이 따뜻한 죽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또 어느 날은 서연이 그가 즐겨 마시는 희귀한 종류의 차를 구해 그의 찻잔을 채워주었다. 거창한 낭만은 없었지만 그 작은 배려들은 서로를 단순한 동맹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권지혁은 어느 날 밤 굳게 닫고 있던 자신의 과거를 조금 열어보였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동업자의 배신과 기업 비리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후로 그는 부패한 권력을 혐오하게 되었고 미래그룹을 바로 세우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게 된 것이었다. 그의 고백은 고아로 자라며 세상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들은 각자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공감대는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예기치 못한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도 그들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지쳐 잠든 서연의 어깨 위로 권지혁이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시 후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서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에 기댄 차에 잠든 권지혁의 모습이었다. 늘 굳게 닫혀있던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깊은 고독과 피로가 드러나 보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예상치 못했던 감정의 파문이 마음에 이는 것을 느꼈다. 강서연과 권지혁의 결혼이라는 강력한 방패 뒤에서 특별 전략팀의 내부 감사는 무서운 속도로 오지혜의 제국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는 집요한 수사관들이었다. 이준호는 오지혜의 신복들이 사용하던 비밀 서버를 해킹해 이중 장부를 찾아냈고, 최민아는 자금 세탁에 동원된 해외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들이 찾아낸 증거들은 엘리시안 힐스 리조트 프로젝트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그룹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빼돌린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감사의 칼날이 점차 오지혜의 턱 밑까지 다가오자 그녀의 파벌에 속한 임원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일부는 몰래 권지혁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고 제국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오지혜는 평생을 포식자로 살아왔다. 이렇게 코너에 몰려본 것은 처음이었다. 방어만으로는 결국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자존심, 권력, 그리고 남은 인생의 자유까지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녀는 이 판을 뒤엎기 위해 회사를 통째로 도박판에 던지는 위험하고 잔인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강서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권지혁.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대표가 실각하면 감사는 중단될 것이고 강서연은 방패를 잃고
한낱 이혼녀로 전락할 터였다. 오직 권지혁의 몰락만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가장 최악의 배신을 계획했다. 어느 늦은 밤, 오지혜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전통 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미래그룹의 숙적이자 경쟁사인 태영전자의 신 회장이었다. 두 그룹의 수장이 비밀리에 만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만남 자체가 이미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신 회장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오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명예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지요? 오지혜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미래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코어 프로젝트의 모든 원본 데이터입니다. 신 회장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미래그룹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이었다. 그녀는 거래를 제안했다. 이 정보를 드릴 테니 태영에서 미래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작하십시오. 기술 유출 스캔들을 터뜨려 주가를 폭락시킨 뒤 시장에 나온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는 겁니다. 당신이 미래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되면 나는 명예직으로 물러나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오지혜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한면 헤드라인이 미래그룹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미래그룹, 차세대 핵심 기술 통째로 유출 파문, CEO 권지혁의 무능한 경영. 그룹 존립 위기 초래 기사는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나왔다. 파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미래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주식을 내던졌고 해외 파트너들은 계약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회사는 순식간에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오지혜와 연결된 언론들은 모든 책임을 권지혁의 독단적인 경영과 불필요한 스캔들 탓으로 돌렸다. 그들의 공격은 교묘하게 강서연을 다시 겨냥했다. 그녀가 대표의 총애를 등에 업고 무리하게 내부 감사를 진행하다가 보안 시스템에 구멍을 냈다는 악성 루머가 퍼져나갔다. 권지혁이 한낱 여직원에게 빠져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권지혁과 서연을 동시에 무너뜨리려 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전쟁 상황실처럼 긴박하게 돌아갔다. 권지혁과 강소연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뉴스 속보를 보며 침묵에 잠겨 있었다. 회사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었다. 권지혁의 전화기는 이사들과 주주들의 항의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촉발시킨 이 거대한 혼돈을 보며 그룹 전체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회사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가 괴로운 표정으로 권지혁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다. 이게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야. 모든 것을 건 최후의 한 수지. 그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떠있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가 방역할 차례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미래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그날 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밖은 온갖 루머와 투매, 적대적 M&A 시도로 아수라장이었지만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권지혁은 쏟아지는 이사들의 사임 요구 전화를 묵묵히 받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런 그를 보며 강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패배감 대신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위기는 그들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무대입니다. 권지혁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지혜는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이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무너지는 척하는 겁니다. 그녀는 오지혜 측이 요구하는 대로 대표이사 사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언론에 완전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명분을 내세우자고 했다. 오지혜는 이 제안을 자신의 승리로 착각할 것이었다. 대중 앞에서 권지혁의 경력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할 터였다. 하지만 그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서연은 그동안 자신과 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이미 완성해두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계획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와 자신의 운명 전부를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의 손에 맡겨야 했다. 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아닌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임시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수많은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지혜와 박민주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장했다. 그들은 오늘이 권지혁의 시대가 끝나는 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태영전자의 신 회장 역시 객석 한편에서 탐욕스러운 눈으로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혁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계획대로 지치고 패배한 모습이었다. 그는 미래그룹이 처한 위기를 인정하며 짧은 연설을 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한 사람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말했다. 특별 전략팀의 강서연 팀장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온갖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그녀가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서연은 희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고 당당한 검사의 모습으로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1장. 로비에서의 초라했던 그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제 팀은 동남아 지사 분석 임무를 맡았지만 그 조사는 저희를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녀의 뒤편,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화면에는 엘리시안 힐스 리조트 프로젝트의 이중 장부가 띄워졌다. 조작된 장부와 실제 장부가 나란히 비교되었고 수백억 원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는 흐름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박민준이 부하 직원에게 회계 조작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박민준은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다음으로 서연은 오지혜를 겨냥했다. 그녀는 오지혜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어떻게 이 모든 사기 행각을 승인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오지혜의 오만한 얼굴에서
점차 미소가 사라지고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하지만 서연의 공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내부 비리가 오늘 우리 회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오지혜와 태영전자 신 회장이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었다. 오지혜가 미래그룹의 핵심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적대적 M&A를 사주하는 목소리가 수정처럼 맑게 흘러나왔다. 미래그룹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주 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다. 신 회장은 몰래 빠져나가려다 성난 주주들에게 길이 막혔다. 오지혜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저건 모함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서연은 마이크를 통해 오지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뚫고 오지혜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당신은 언젠가 제 자리가 부엌 구석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자리는 당신 같은 사람들의 탐욕으로부터 이 회사를 지키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것은 일장에서 그녀가 당했던 굴욕에 대한 완벽한 복수이자 정의의 선언이었다. 오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무대 위의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서연의 마지막 한마디가 거대한 강당에 울려 퍼지는 순간 오지혜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성난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질문 세례, 카메라 플래시가 한 대 뒤엉켜 폭발했다. 보안 요원들이 급히 무대 앞으로 달려나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권지혁의 법무팀과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는 오지혜와 넋이 나간 박민준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산업기밀 유출교사 혐의였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한때 미래그룹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오지혜와 그녀의 무능한 아들은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화려했던 옷과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패배자의 남루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바로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한 여자의 손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태영전자의 신 회장 역시 적대적 M&A 시도와 관련된 혐의로 연행되었다. 어제의 동맹은 오늘의 공범이 되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오지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임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모였던 이들은 권력이 사라지자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그들의 몰락은 철저하고 가차없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로 그들의 비리를 파헤쳤고 대중은 부패한 재벌 일가에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다. 그들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사회적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조사실 안에서 오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권지혁도 검찰도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었다. 박민주는 더욱 비참했다. 어머니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넘기며 목숨을 구걸하는 추태를 보였다. 그의 몰락은 비극이 아닌
한심한 희극에 가까웠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무대 위에서 허수아비로 살다가 결국 무대가 무너지자 함께 파묻혀버린 것이다. 악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미래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나 대표의 아내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룹을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구해낸 영웅이자 천재적인 전략가로 재평가받았다. 언론과 재계는 그녀의 용기와 지성,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청렴함에 찬사를 보냈다. 권지혁은 모든 누명을 벗고 즉시 회사 정상화에 착수했다. 투명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락했던 미래그룹의 주가는 놀라운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부부로서가 아닌 미래그룹을 이끌어갈 두 명의 리더로서 부패를 청산하고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서연은 자신과 함께 싸워준 동지들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추천으로 이준호는 신설된 데이터 보안 총괄 책임자로, 최민아는 그룹의 핵심인 기획 전략실장으로 승진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인정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이 미래그룹에 다시 세워진 것이다. 그들은 서연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맹세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밤, 서연과 권지혁은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외부의 혼돈은 가라앉고 그들 두 사람의 고요한 침묵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계약으로 묶인 부부였다. 하지만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약서의 조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자라나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그 질문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중에 조용히 떠다니며 마지막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미래그룹을 집어삼킬 듯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오지혜와 박민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그들이 남긴 상처와 부패의 흔적 위로 새로운 미래가 싹트고 있었다. 미래그룹은 강서연과 권지혁의 지휘 아래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사내에는 더 이상 파벌과 눈치 싸움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실력과 열정만이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대표의 아내가 아닌 그룹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부사장 CSO, Chief Strategy Officer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리더십은 모든 임직원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권지혁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결정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지만 서연과 함께하면서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이 녹아내렸다. 그는 이제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한 미소가 종종 떠올랐다. 그들 두 사람은 미래그룹의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자 완벽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공적인 삶은 완벽한 궤도에 올랐지만 사적인 관계는 여전히 계약서라는 얇은 종이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계약에 따르면 그들의 결혼은 종료되어야 했다. 그 사실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서연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이혼 합의서 2부를 권지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계약에 대한 존중이자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욕심으로 올가매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서명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일을 마치고 들어온 권지혁이 서류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으니까요.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권지혁은 한참 동안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또다시 서류가 완전히 조각날 때까지 찢어버렸다. 서연은 놀라 숨을 멈췄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계약은 끝났소. 하지만 나는 당신을 놓아줄 생각이 없소.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절실했다. 전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당신은 내 전략의 전부가 되었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단 말이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더 이상 전략적 동맹을 원하는 게 아니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원하오.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강서연 씨, 나와 다시 결혼해 주시겠소? 이번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종료 조항도 없는 영원한 계약으로. 그의 고백에 서연이 애써 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불안했던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 인사였다. 어느 휴일 오후, 서연은 권지혁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예전에 살던 박씨 저택 앞을 지나게 되었다. 매각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그 거대한 집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곳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준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성공,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과거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펼쳐졌다.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풍경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권지혁이 뒤에서 조용히 서연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천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다. 오늘 아침은 뭘 할까?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가장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고통스러운 과거의 끝에서 비로소 떠오르는 눈부신 새벽의 빛을 맞이하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미래그룹은 권지혁과 강서연의 리더십 아래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이준호와 최민아는 각각 그룹의 핵심 임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제2, 제3의 강서연을 키워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오지혜와 박민주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부패한 재벌의 대명사로만 가끔씩 신문에 오르내릴 뿐이었다. 오지혜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감방 안에서 늙어가고 있었고, 박민주는 여전히 다른 죄수들의 눈치를 보며 비참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아담한 집의 정원에서 서연은 흔들의제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사랑스럽게 불러와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곧 태어날 아이의 작은 움직임에 그의 얼굴에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하는 바로 이 순간이었다. 굴욕과 배신으로 시작되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는 이제 그 누구보다 눈부신 해피엔딩으로 완성되고 있었다.